안녕하세요.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 박정훈입니다. 비정규직 뽀짝 노동인권 교실, 오늘은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플랫폼이라는 말이 뭘까요? 플랫폼은 한국말로 바꾸면 정거장이란 뜻인데 왜 정거장이란 말을 노동에 붙였을까요? 예전에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출근을 해서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가는 방식의 노동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회사가 아니라 앱을 통해서 출근을 하는 시대가 왔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하철을 타고 우리가 어딘가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철을 탈 때 우리는 무엇을 내죠? 수수료를 내고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서 열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수백 명이 이 플랫폼 정거장 안에 기다리고 있는데 열차 한 대가 왔어요. 그런데 이 열차에는 딱 10명만 탈 수 있다. 그러면 90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다른 열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열차 안에 가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정거장을 이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감을 얻기 위해서 앱에 로그인을 하고, 이 로그인을 할 때 수수료를 내고, 일감이 오면 타고 가고, 일감이 없으면 로그인 상태에서 대기하는 것을 플랫폼 노동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런데 노동뿐만 아니라 이제 자영업자들도 장사를 할 때 이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몫이 좋은 곳,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에서 이제 건물을 사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건물주한테 수수료를 내죠. 그런데 우리가 배달의 민족을 쓰면서 손님들이 어떻게 하죠? 앱에서 검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건물이 아니라 배달의 민족에서 우리 가게가 좋은 위치에 광고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로그인을 해야 됩니까? 배민이라는 앱에 반드시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장사하시는 분도 그렇고 노동하시는 분도 그렇고 이렇게 앱을 통해서 일감을 구하거나 손님을 맞이하는 현상을 두고 플랫폼 노동 혹은 플랫폼 산업이라고 부르고, 이 전체적인 현상을 플랫폼 자본주의, 플랫폼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역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 앞에 노상도 발전하고 역 안에 이제 장사하시는 분도 들어오고 총사하시는 분도 있고 관리하시는 분도 생기죠. 이렇게 정치적인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적인 변화들을 가르쳐서 플랫폼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배달 노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플랫폼 노동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민부터 동네 배달 대행사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면 원래는 자유롭게 자기가 로그인해서 일을 하고, 일을 하기 싫으면 로그아웃 한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는 자율적인 노동을 하는 해방된 공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노동이 실현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여기 PPT를 보시면 이게 배달의 민족 라이더스 분들이 일을 하시는 건데, 이 관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브로스라고 하는 것은 배민 라이더들이 쓰는 앱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늦게 출근을 하거나, 그리고 퇴근을 하거나, 그 다음에 근무지, 배달 구역에서 벗어나게 되면 배달 한 건당 300원의 페널티를 매기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걸 반복하면 계약 해지가 된다. 이건 무슨 말이죠? 플랫폼 노동자가 아니라 이 배민 라이더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근로자처럼 출퇴근 지휘를 받고 있고, 심지어 무단 조퇴 같은 걸 하면 안 된다, 로그아웃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불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휘 감독을 하려면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로자로 고용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가장 큰 플랫폼 회사조차도 노동법을 지키지 않고 일을 시켜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라이더 유니온이 이거는 불법적인 거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게 사라졌습니다. 배달의 민족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유명한 플랫폼 있죠. 요기요에서도 똑같은 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을 지정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 12시부터 1시까지는 철수와 영희, 1시부터 2시는 정훈이랑 철수랑 이렇게 해서 점심시간도 순서대로 가라. 그리고 출근하지 않으면은 페널티를 준다. 그리고 원래 성북구에서 일을 했었는데 강남에 사람이 부족하니까 거기로 가라. 자유로운 노동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거나 플랫폼이란 말을 들으면 되게 이뻐 보이잖아요. 그럼 새로운 노동일 것 같은데 실제로 쓰는 사람이 똑같으면 사실 전통적인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기요 노동자들은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노동자로 판정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다? 2019년 1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이게 대형 플랫폼의 일이라고 하면은 특히 이제 강주 지역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일 텐데 동네의 배달 대행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분들이 이제 길을 지나가다 보면은 오토바이가 많이 세워져 있는 사무실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생각대로, 부릉, 바로고 이런 사무실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노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는 생각대로 업무 규정이라는 거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출퇴근 시간 준수, 그 다음에 강제배차 오도 수행 의무. 강제배차라고 하는 거는 관리자가 라이더가 쓰는 앱에다가 여기 배달 가세요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띄워주는 겁니다. 강제로. 라이더들은 갑자기 배달을 하다가 핸드폰에 갑자기 치킨 배달 하라고 이제 뜨는 거예요. 이거를 거부하지 마라 라는 거고, 연락 두절 금지. 제가 제일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겸직 금지입니다. 겸직 금지는 이제 공무원 정도 수준이 되면 겸직 금지 조항이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자유로운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면서 이런 업무 규정을 이제 강제하는데, 요 뒤에, 이 업무 규정 바로 뒤에는 뭐가 있냐면 위탁 계약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당신을 근로자로 고용한 게 아니라 독립된 개인 사업자로 계약한 거다.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사고가 나도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모든 책임은 일하는 라이더한테 있다. 왜? 너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니까. 이런 위탁 계약서가 뒷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처럼 일을 시키고 싶은 업무 규정과 나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위탁 계약서를 써. 이 두 개가 공존하는 형태가 제가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 한국형 플랫폼 노동의 특징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다들 돌아오세요 이런 거는 이 동네 배달 대행사 매니저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퇴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이제 식사 시간은 1시간이다. 2시 30분까지 복귀해 주세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까지 이제 저희를 라이더들을 이제 관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 여기는 배차 그만해줘요. 이것까지만 갈게요. 이거는 뭐냐면 강제 배차가 계속 들어오니까 라이더들이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장실료 배가 아프네요. 이건 뭐냐면 독특한 건데 화장실의 줄임말이 장실료입니다. 화장실을 갈 때 미리 그 채팅방에 남긴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라이더의 위치가 이 관리 사무실에서 점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무런 배달 음식을 가지고 있는 배달 라이더가 같은 위치에 3분, 5분, 10분 있으면 매니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뭐하냐? 혹은 편의점 앞에 점이 한 4개 있다. 뭐하냐? 배달 안 하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관리자에 의해서 감시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화장실을 가기 전에 미리
관리자한테 내가 점으로 한 5분 정도 이제 있을 텐데 나 화장실 가는 거니까 전화하지 마라. 사전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제 근로자들을 고용하시고 CCTV로 감시하시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 사장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의점 같은 곳에서도 CCTV로 계속 감시하시는데 사실 이거 불법이거든요. 노동자들의 업무 지휘를 CCTV로 하는 것은 불법인데 우리 라이더들한테는 근로자도 아닌데 더 강력하게 감시와 지휘를 하고 있다. 어떤 걸로? 플랫폼의 디지털 기술로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자본주의를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감시 자본주의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들이 계속해서 체크당하고 관리당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거는 배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 산업, 전체 노동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거는 그 배달 관리자가 답답했던지 앱 내에다가 이거 출퇴근을 기록하는 출근부를 만드셨어요. 아예 개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라이더들이 언제 출근했는지 퇴근했는지를 표시해야 됩니다. 아니 위탁계약자라며 그래서 4대 보험도 안 주고 최저임금도 안 주는데 출근과 퇴근은 기록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약서를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어떤 것들이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은 사실 노동청에 이제 가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불법적인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직 해외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로운 플랫폼 노동은 도입되지 않았다. 특히 강주 같은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의 노동 형태가 더 남아있다. 단지 발전된 기술을 통해서 좀 더 잘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이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라이더 유니온이 지휘 감독하면 불법이고 근로자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이제 플랫폼 기업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라이더 유니온이 뭐 퇴직금 소송이라도 걸어버리면 정말 큰 충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주휴수당도 줘야 되고 최저임금도 줘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최근에 해외에서 이야기하는 의미의 플랫폼 노동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AI, 회사에서는 AI라고 얘기하고 저희는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한 규칙일 뿐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전투콜이라고 많이 했습니다. 배달 라이더들이 이 배달 콜이 뜨면 0.1초 만에 이제 콜이 사라지거든요. 먼저 콜을 잡는 사람이 이 배달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AI가 도입되면서 강제로 라이더들한테 배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걸 자유롭게 된 거 좋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배민에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경고를 합니다. 과도한 거절 시 최적의 배차를 찾아드리는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한테 들어오는 강제 배차 콜을 거절을 계속하면은 너 일감을 안 줄 수도 있어. 일감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그래도 거절할래? 라고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원이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압박을 받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평점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플랫폼 노동의 대표적 특징이 평점 제도의 도입입니다. 이게 왜 발생하냐? 이게 자유로운 노동의 딜레마예요.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노동자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손님들 입장에서는 오는 노동자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르면, 그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 서비스들이 발달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가사 도우미라고 불렸던 분들이 이제 청소 그 앱을 통해서 부르시거든요. 어떤 청소 노동자들은 수건을 꽃 모양으로 접어. 어떤 청소 노동자들은 수건을 한 3단으로 접어. 집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손님은 같은 회사에서 시켰는데 노동력 서비스의 질이 너무 다르니까 그 회사에 컴플레인을 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는 이 청소 노동자들한테 뭘 시키고 싶겠습니까? 훈련을 시키고 싶겠죠.
아, 꽃 모형으로 접어라. 꽃 모형 못 접으면 우리가 훈련시켜 줄게. 근데 그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너는 이제 근로자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송이라도 하면 이 플랫폼 기업 입장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 노동자들을 일시키고 감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입된 게 평점 시스템입니다. 평점을 잘 받으면 이익을 주고 평점이 낮으면 이익을 안 줄 테니 네가 알아서 해. 근데 그 기준은 누가 한다? 손님이 정해. 우리 회사가 관리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너를 지휘 감독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평점 시스템이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쿠팡이츠 평점제도, 강주에도 이제 쿠팡이츠가 들어왔습니다. 이 배달 평점을 보면 고객이 평가한 배달 평점, 그 다음에 수락률은 알고리즘 배차는 그 배달을 수락하는 여부, 그 다음에 배달 완료율은 뭐냐면 수락하고 나서 실제 배달을 했는지 여부를 통해서 평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가운데 보시면 녹색을 받고 있으면, 이렇게 녹색을 받고 있으면 최고의 배달 파트너, 노란색이면 경고가 뜨는 겁니다. 빨강이면 개선 여지가 있으면 업무가 위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뭡니까? 해고죠. 접속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걸 누가 한다? 평점 시스템이 한다. 알고리즘 얼마나 잘 수행했느냐, 아니면 손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느냐, 이 두 가지예요. 그럼 회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평가한 게 아니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AI가 평가한 거야. 손님이 평가한 거야. 네가 위탁 사업자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왜 앱이 막혔는지도 설명하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앱이 막혔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플랫폼 자본주의, 플랫폼 노동의 또 다른 특징은 노동자들의 정보를 제대로 요구해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요거는 저희가 노동조합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이제 사유 제한 없이 해고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점을 어떻게 내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기 리뷰를 이제 손님이 하시는 건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 늦게 도착, 흘렸음 훼손됨, 음식 온도, 길게 우회되어 배달됨, 이런 건데요. 저희가 좀 황당한 것은 흘렸음 훼손됨은 상점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이 불이익을 받냐? 라이더가 받는다는 거고요. 늦게 도착도 이제 시간 압박을 받게 되는 거고, 길게 우회되어 배달됨은 저희가 어떻게 배달을 하는지 손님이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회해서 오는 거야 라고 하면 이걸 눌러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라이더 입장에서는 이 길이 오토바이가 갈 수 있는 길이라서 이쪽으로 왔는데 손님이 보기에 돌아온 거면은 불이익, 역다봉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빠져야 된다. 평점 시스템에서 저희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요기요 평점 제도인데요. 캐스트 보너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95% 이상, 그러니까 AI가 배차하는 것을 95% 이상 수락하면 보너스를 준다는 겁니다. 뭡니까? 자유로운 노동이라고 하지만 너 진짜 자유롭게 거절하면 보너스 안 줄게 라고 해서 간접적으로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1등급이란 표시인데 이름도 적혀 있죠. 1등급이라는 표시인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냐면 요기요는 1등급은 수요일에 스케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스케줄을 신청해서 그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는데 피크 시간대에 1등급들이 다 스케줄을 넣고요. 남은 시간, 그러니까 피크 시간이라는 게 오전 11시부터 2시, 저녁 5시부터 8시까지가 피크 시간이거든요. 점심 저녁. 그러면은 1등급이 스케줄 다 넣어. 그럼 2등급은 남아있는 시간대에 넣고, 그거는 목요일에 하고요. 3등급과 4등급은 금요일에 1, 2등급이 다 스케줄하고 남아있는 오후 3시, 4시. 라이더들 밥 먹는 시간. 그러니까 아무도 배달 안 하는 시간에 스케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1등급을 받지 못하면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점제도 플러스 등급제를 도입을 해서 라이더들이 사실상 근로자처럼 일하게 만드는 것이 플랫폼 노동의 특징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노동자로 봐야 된다. 아무리 출근과 퇴근이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로 봐야 된다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들이 이제 자유롭게 바뀌는 시스템도 있는 거고요. 요거는 눈이 이렇게 찢어진 라이더인데 자기가 이제 배차를 받아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문의를 넣은 겁니다. 관제센터에. 그래서 다쳤는데 이거 수행 안 하면 페널티 있냐, 그러니까 등급이 내려가냐, 수락률이 떨어지니까. 받았는데 배달 안 하면 수락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등급이 떨어지냐, 그러니까 회사에서 등급이 떨어집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다친 상태에서 배달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보다 더 강력하게 심지어 스스로 그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그럼 회사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감수하고 하시면 되죠. 감수하고 병원 가시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음식 가게에도 통제를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조리시간 정확도라는 게 나오죠. 이래서 이 노동자와 이제 실갱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리시간이 10분이면은요 10분에 딱 맞춰서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분에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라이더가 일찍 음식 가게에 도착해서 사장님한테 빨리 주세요 이러면은 사장님이 아직 안 나왔어. 근데 음식이 보이는 거야. 내가 가져갈게. 그거 왜 안 주세요? 이러면은 사장님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정확하게 시간 정확도를 맞춰야 돼서. 이게 라이더와 자영업자 간 실갱이가 붙는 겁니다. 여기 보면 치타 배달인데 이 조리시간 정확도, 조리시간, 주문 수락시간, 주문 수락률, 이 등급에 따라서 치타 배달에서 자기가 광고되는 노출이 달라집니다. 이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손님한테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점 사장님도 이 평점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방식인 거죠. 이 플랫폼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쿠팡이 배차 그 치타 배달 방식으로 하게 되니까 배민도 번쩍 배달이라고 해서 빠른 배달을 가지고 요즘 경쟁을 하고 있어서, 과거에 30분 배달제, 도미노 피자 30분 배달제가 화제였는데 그게 다시 재탄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예전에는 30분이었잖아요. 그냥 30분. 지금은 알고리즘 기술에 따라서 그때그때 시간을 조절해 버립니다. 16분, 15분, 5분. 그러니까 더 무서운 시스템이 마련됐다. 어떤 걸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알고리즘이 과연 과학적인가?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직선거리 기준입니다. 여기가 점처럼 동그라미가 있는 게 라이더 위치고요. 이런 게 뜨는 겁니다. 라이더들의 위치가. 그 다음에 전달지가 손님 주소인데 12분 남았다고 했잖아요. 내비를 찍어봤어요. 직선거리면 12분 만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비로 찍으니까 22분이 걸리는 겁니다. 10분을 단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라이더가 어떻게 할까요? 완전 칼치기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칼치기, 신호 위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산이라든지 도로 사정을 반영해서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배민한테 항의하면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라 참고 시간일 뿐이다. 그 라이더는 이거를 보면 무섭죠. 혹시나 불이익이 있을까봐. 그렇게 통제를 하는 겁니다. 뭘 통제합니까? 배달 시간 퀄리티를 통제하는 거죠. 예, 알고리즘의 문제, 또 하나는 이제 배달료 문제인데요. 이게 상상이 안 되실 텐데,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원래는 구별로 이제 배달료를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렇게 배달료를 5,000원, 3,000원, 4,000원 이렇게 바꿨는데, 어느 날 강남구를 4개로 쪼갰어요. 강남 1, 강남 2, 강남 3, 강남 4. 그러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강남 4가 10,000원이야. 배달 한 건당. 그럼 라이더가 강남 4에 몰려있을 거잖아요? 근데 강남 3이 한 5,000원이야. 그러면 강남 4에 있던 라이더들한테 알고리즘이 강남 3으로 가라라고 배차를 하면 5,000원짜리 배달을 하는 겁니다. 10,000원에 낚여가지고 4에 대기하고 있다가 3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배달료가 그 방송이나 뭐 언론에서 연봉 1억이다, 뭐 한 건당 16,500원이다 이렇게 하시는 게 있는데, 그거는 특정 시간에 그 특정 구에 그 배달료가 뜨는 것 뿐이지 실제 라이더한테 그 배차가 들어오냐 아니냐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남사가 15,000원이면 라이더들이 다 강남사에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배달 콜을 받을 확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강남4나 강남2나 강남1로 낮은 단가라도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을 배민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이제 보안 정책에 따라 화면을 캡처할 수 없다고 이렇게 뜨는데, 우리가 노동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뭐 임금이죠.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냐. 그 정보를 수집하는 걸 막아놨어요. 배민도 그렇고 쿠팡이츠도 그렇고. 물론 아이폰은 캡처가 됩니다. 안드로이드는 안 되는데 아이폰은 또 다른 강력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배민, 뭐 쿠팡이츠 따위는 다 뚫어버리기에 캡처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배민 같은 경우는 30분마다 배달료가 달라집니다. 30분마다 배달료 달라지고 구마다 배달료가 달라져요. 그래서 12시부터 5,000원이고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는 3,000원이야. 근데 11시 59분 배차를 내가 받아버리면은 1분 사이에 2,000원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고,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게 쿠팡이츠 배달료인데, 쿠팡이츠는 1분마다 배달료가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찍은 건데요. 서울 마포구 3,500원에서 4시 42분에 3,500원이었는데 3,500원이면 내가 일을 하자라고 해서 집을 나섰어요. 오토바이 키를 이제 찾았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4시 43분이죠.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서울 마포구 3,400원 100원이 떨어졌어. 아이씨, 이렇게 해서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더니 4시 44분에 3,300원으로 떨어졌어. 이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강남 1, 2, 3, 4가 배달료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1분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강남4에 아까 16,500원이라고 해서 강남4에 갔어. 그런데 가는 중간에 갑자기 5,000원으로 떨어져.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라이더가 많이 충분히 확보되니까 라이더 필요 없어. 그러면 가는 중간에라도 떨어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합니까? 낚였죠. 근데 이미 로그인하고 나는 가고 있어. 오토바이 타고 나왔어. 그러면은 저단가 한 3,000원짜리도 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격으로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출근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한 겁니다. 정말 무서운 시스템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달료를 이제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 이거 카카오톡 채널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오후 7시 40분에 피크타임 스페셜 이벤트라고 해서 15,000원 획득하세요 라고 이제 저희를 마음 설레게 했다가 47분 7분 뒤에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내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부터 뭐 7시까지 1,000원 인상, 배민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쿠팡이츠도 그렇고 순간적으로 프로모션을 올려버립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라이더들이 자기 배달료를 예상하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피크타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많은 사람이 나왔잖아. 그럼 배달료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출퇴근을 간접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배달 시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심지어 속입니다. 강남 1, 2, 3, 4 지역이죠. 최소 6,000원 이상 지급인데 실제로 이 6시에서 7시까지 일을 했었는데 배달 완료했더니 3,600원을 준 사례가 저희한테 적발이 돼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면 문제 제기한 사람한테만 정산을 제대로 해줍니다. 그 문제 제기 안 하면 모르고 가는 거죠. 왜? 이거는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다? 플랫폼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화면도 캡처가 불가능한데 아이폰이셔가지고 캡처가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투명한 배달료 체계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걸 좀 정리해 보면은 한국에서는 실제로 지휘감독하는 방식의 플랫폼 노동이 보편화되고 있고, 이것을 문제 제기하니까 AI, 알고리즘 방식으로 평점과 등급제와 실시간 배달료로 간접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발전된 기술이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 이것이 서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역에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아직까지 동네 배달 대행사가 좀 더 강력하지만 이게 배달뿐만 아니라 청소, 방송, 작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플랫폼 형태의 노동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플랫폼 노동을 주목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경계심을 가지고 이 플랫폼 산업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림자, 그림자도 아니죠. 사실 우리 생존의 문제, 우리 전부의 문제입니다. 이 노동의 문제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